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2의 투자일기 7월 결산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배당금 현황입니다. 월급으로 적립식 투자하는 ISA, 토스증권, 삼성증권의 배당금은 총 53,445원을 받았고 지난번 올려드린 B2 계좌에서는 87,202원을 받았습니다. 총 합은 약 14만원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즉 미국에 직투하는 금액이 반반 정도 됐었는데요. 최근에 해외 주식 비중을 더 늘려서 6대4 정도의 비율을 맞췄습니다. 보시다시피 7월에 배당이 확 치솟았습니다. 이 캡처는 7월 30일에 한 건데요. 토스에서는 환율 차이 때문인지 이번 달에 14만 4천원을 받았다고 나오네요. 월 초에 분배락 이후에 매수하느라 7월 배당금을 받지 못한 종목들도 있고 B2 계좌라든지 미국 직투 계좌들은 7월 말에 포트폴리오에 좀 변화를 주어서 8월부터는 배당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월에는 만원 조금 넘게 배당금을 받으며 꽤 많이 늘었다고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갑자기 7월부터 배당금이 14배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시드 자체가 2배 넘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대출을 제외하고 온전히 제가 번 돈으로 투자하는 ISA, 토스, 삼성증권의 경우 기존에 적금으로 묶여있던 돈을 투자로 옮겨오기 시작하면서 시드가 2배 가까이 늘었고 B2 중인 대출금까지 하면 시드가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시드머니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도 이번에 체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6월까지는 가치주와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했고 월배당으로 관심이 조금씩 옮겨가면서 남들 다 하는 제피, 제큐 정도만 소액 투자를 했었는데요. 7월에 체계적인 재테크를 시작하고 공부를 하며 높은 분배율을 추구하는 고배당 그리고 동시에 월배당인 커버드콜 ETF를 적극적으로 매수한 점이 주요했습니다. 특히 요즘 코스피 상황도 별로고 상반기에 미국장은 무서울 만큼 오른 탓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해주는 월배당 상품에 개미들이 몰리면서 자산 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월배당 ETF를 개발해서 많은 선택지를 제공해준 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미국 직투 계좌에서 초고배당 커버드콜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7월 말 기준 B2 계좌를 제외한 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고배당을 추구하는 월배당 옵션 프리미엄 상품들입니다. 지난 7월 B2 결산 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최근 QDT라는 주배당 ETF에 꽂혀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B2 계좌까지 합치면 QDT 비중이 이 정도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42.6% 정도가 QD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제로데이 옵션을 매도하여 높은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QDT는 6월까지의 연 환산 분배율이 40%가 넘습니다. 이 종목을 선택한 다른 사유들은 B2 영상에서 설명을 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최근 크게 요동치고 있고 남은 올해도 당분간 횡보하거나 상승하더라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 나스닥 시장에서 안정적인 인컴을 그것도 주마다 주는 점에 최근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8월 1일 현재 이번 주의 분배금은 0.56달러로 분배기준 금액의 1.3%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초단기 옵션을 매일매일 파는 커버드콜 전략 ETF는 커버드콜 2.0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최근에 국내에도 미국 시장 지수에 대한 데일리 옵션을 매일 매도하여 프리미엄을 쌓는다는 월배당 상품이 많이 나왔죠. 대표적인 것이 타이거 프리미엄 초단기와 에이스 미국 주식 15% 프리미엄 분배 시리즈인데요. 다만 이런 국내 상장 ETF들은 단점이 10%, 15%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상품명에서 분배금의 상방을 정했다는 점입니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매달 균등한 수준의 프리미엄 지급을 추구한다는 홍보 전략이지만 10%, 15%는 운용사가 이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선언한 게 아니라 연간 목표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용을 제대로 못해서 연에 10%, 15%를 지급을 못했다 하더라도 운용사는 책임질 것이 없죠. 10%, 15%는 그저 목표치일 뿐이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 일드맥스사의 ETF나 QDT처럼 높은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했다고 가정한다면 운용사 입장에서 굳이 15%를 초과하는 수익을 고객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점이 고객 입장에서는 일종의 손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저도 ISA로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 그리고 개중에서는 고배당을 추구하고 데일리 옵션 매도로 시장도 어느 정도 따라가주는 이 상품들에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방을 정해두지 않은 미국 운용사들의 고배당 커버드콜 ETF 상품에 직투하는 쪽을 더 선호하게 되네요. 물론 그쪽은 하이 리턴인 만큼 리스크도 크긴 하고 성장보다 당장의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월배당 상품 위주로 투자하는 것과 조금 모순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같은 배당 상품이라면 공격적 배당을 하는 상품에 투자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의 이번 달 고배당 옵션 프리미엄 ETF 투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B2 영상에도 나오지만 하나증권에서 잠깐 투자했다가
원금 11% 날리고 손절한 에이스 미국 빅테크에서 가장 많은 분배금을 받았고요. 리턴이 커 보이지만 나스닥 하락장에 녹은 원금이 10배는 되기 때문에 볼 때마다 참 씁쓸합니다. QDT는 매수 금액 대비 분배금이 적어 보이지만 현재 보유 비중의 절반이 7월 마지막 주에 매수한 것이라서 8월부터는 더 높은 리턴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월 첫날부터 1.3%라는 높은 분배율을 보여주었으니 남은 4번의 배당도 기대해봅니다. 지난 분배락이 지난 후에 산 종목들이 있어서 정확한 분배금 리턴은 8월부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부터 제대로 들어올 분배금들의 재투자 계획입니다. ISA는 15일과 월말에 각각 분배를 하는 종목들이 있어서 15일 분배금은 월말 분배를 하는 종목에, 월말 분배금은 15일 분배를 하는 종목에 재투자를 하면서 배당 풍차 돌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ISA가 4분기쯤 개편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뉴스도 많고 제 ISA 계좌가 8월 31일에 만기인데 현재 계좌가 일반형이라서 서민형으로 재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8월 말과 9월 초에 휴가를 다녀올 예정이라 일단 ISA에서 적립식 매수는 해지 후 재가입 때까지는 중지를 하고 미국 직투만 계속하려고 합니다. 토스증권에서는 YMAX, YMAG, 코니를 조금 가지고 있고 달러 파킹을 JPST에서 하고 있습니다. 편집을 하고 있는 8월 1일 오늘이 JPST의 배당 날일인데요. 변동성이 거의 없고 배당률이 연 5.2% 정도로 외화 RP 매수보다 높아 달러 파킹용으로는 이만한 게 없지만 QDT의 실적이나 주가 흐름이 생각보다 너무 좋다 보니 안정성을 조금 포기하고 QDT로 갈아탈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토스증권에서는 레버리지 성장을 추구하고 있어서 배당금과 매도 금액으로 QLD, SSO, FNGU를 소액으로 계속 매수하려 합니다. 삼성증권은 현금 흐름과 가치주 재투자를 테마로 해서 적립식 매수는 주가 대비 분배율이 좋은 일드맥스 상품을 사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을 현재 소수점 적립하고 있는 버크셔 비주와 QDT에 재투자할 생각입니다. 비투를 하고 있는 키움증권은 추가 원금 입금 없이 현재 보유 중인 QDT 90주만으로 복리 효과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7월 결산이었는데요. 나스닥이 어제 반등을 주긴 했지만 최근 이런저런 뉴스마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느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7월이었습니다. 8월에도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8월 1 2주차 소식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